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건강 프로젝트 수업 운영 사례 발표의 대표 발표를 맡은 대구 중리초등학교사 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년간 훌륭하게 운영해오신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까 떨리기도 하고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표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희 학교를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저희 대구 중리초등학교는 대구에 위치한 IB 월드스쿨입니다. 그래서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개념 기반 탐구학습이란 학생들이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바탕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그리고 개념을 찾아내는 학습 방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4학년 학생 43명을 대상으로 14차 시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수업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물질의 종류를 인식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유해물질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실천 가능한 생활 전략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실천과 자기관리 능력을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환경과 건강 교과서를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로 단원 재구성을 하였는데요. 총 3가지의 탐구 주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첫 번째 탐구 주제에서는 1단원과 연계를 해서 유해물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탐구 주제 두 번째에서는 2에서 5단원 내용과 연계해서 우리 생활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탐구 주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탐구 주제 세 번째에서는 1에서 5단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추려내어서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력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성취 기준은 국어과와 사회과와 연계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젝트 실천 사례 공유인데요. 먼저 탐구 단원 도입에 앞서서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제시하고 사전 지식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탐구 내용은 환경과 건강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유해물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사전 지식을 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탐구할 내용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마치고 난 뒤에는 저기 배운 후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네모에다가 거짓과 진실을 다시 체크를 해보고 판단의 근거를 교과서에서 찾아봄으로써 자신이 배운 내용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지에 보시면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나의 생각 변화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학생들이 환경과 건강 교과서의 목차를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와 궁금한 질문, 떠오르는 이미지를 표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기 전 단어에서는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미세먼지,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단어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질문에서는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개념과 종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고 유해물질은 왜 해로운지,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는 보시면은 곰팡이나 세균, 바이러스 등을 형상화한 두루뭉술한 형태로 이미지를 구상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유해물질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탐구 주제 1번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주변의 유해물질 종류와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탐구 질문을 바탕으로 탐구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환경과 건강 교과서 10쪽에 있는 해로운 유해물질에 대해서 어떤 물건이 해로울지 예측을 해보고 포스트잇에 그 이유를 적어보았습니다. 여기 학생이 적어놓은 거 보시면은 표백제가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이 있으면 흰색으로 바꿔줘서 우리 몸도 해로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기약이 해로울 것 같다. 곤충을 죽일 수 있다면 사람에게도 해로울 것이다. 그리고 특이하게 샴푸도 찾아낸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샴푸는 헹굴 때 눈이나 몸에 칠해졌을 때 따가운 경우가 있어서 사람한테 해로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교과서의 14쪽, 15쪽에서 우리 주변의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해 탐구해보고 패들렛을 활용해서 직접 생활 속 유해물질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싱킹맵을 활용해서 모드먼과 화이트보드에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싱킹맵이란 학생들의 생각을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사고 기법으로 서클맵이나 버블맵, 플로우맵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든별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조사한 생활 속 유해 물질을 이렇게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조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페인트나 새집 증후군 그리고 학용품에도 유해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잘 찾아내었습니다. 그 후에는 탐구 주제 1을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유해 물질은 거주지 등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가구나 도구, 전자기기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생활 속 유해 물질은 학용품, 장난감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오래되거나 유해한 재료로 만든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탐구 주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유해 물질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탐구 질문을 바탕으로 앞에서와 비슷한 활동을 운영을 하였는데요. 교과서, 유튜브, 뉴스 자료 등에서 유해 물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후 마찬가지로 싱킹맵을 활용해서 유목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차시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중심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학생들이 찾은 두통이나 천식, 피부 트러블 등과 같은 사실들을 묶어서 개념으로 올려서 건강, 질병, 인체 유해 등을 표현하고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공간에서 유해 물질은 어디에 존재할까라는 탐구 질문을 바탕으로 또 수업을 하였는데요. 집의 각 장소를 모든별로 나누어 교과서와 인터넷 자료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유해 물질을 조사를 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할 때에는 학생들이 자료를 이중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고 또 출처를 꼭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집 유해 물질 지도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수업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학생들이 집 만들기 활동에 너무 초점을 두지 않도록 유해 물질을 소개하는 활동에 관련된 물건만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별 대표 학생이 한 명씩 남고 나머지 학생들은 돌아가면서 자료를 발표하는 활동으로 공유를 하였는데요. 이때 학생들이 남긴 피드백은 포스트잇에 적어서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학생이 만든 걸 좀 자세하게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여기는 부엌입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여기 말풍선에 보시면 주방 수납장에는 가구 제작 시 바르는 접착제에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이 들어가서 새 가구일수록 눈이 따가울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인데요. 안방에 있는 침대에는 오래된 베개에는 먼지 진드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되면 알레르기 등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정보를 학생들이 전달을 하고 그리고 패들렛에서 조사한 내용도 이렇게 사진으로 함께 찍어서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학생들이 모든별로 만든 작품을 함께 붙여서 4학년 단체 작품을 복도에 전시를 하였고요. 학교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그 후에는 학교에 있는 공간에서 유해 물질은 어디에 존재할까라는 탐구 질문을 운영을 하였는데요.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나의 학용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활동을 학생들이 진짜 좋아하고 내 학용품에는 KC마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학용품을 자랑하고 점검을 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는 직접 운동장과 놀이터, 행정실을 방문해서 유해 물질을 점검을 해보고 아까 앞서서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행정실장님께도 우리 학교에 검사가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가시설과 교통수단에서도 유해물질은 어디에 존재할지 탐구해 보았는데요. 다양한 여가시설과 교통수단에서 유해물질을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가시설과 교통수단에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탐구 주제 2에서의 개념적 이해는 생활 속에 있는 유해물질은 인체를 유해하게 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집, 학교, 여가시설, 교통수단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손에 닿는 가구, 공기 등의 다양한 유해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주제 세 번째인데요. 건강을 위해 어떤 물건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탐구 질문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캔바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우리들이 물건 선택 기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KC 인증 표시나 친환경 표지가 있는 물건을 산다. 혹은 반짝이가 없는 물건을 산다 등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다짐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소별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라는 탐구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모든 별 자유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줄이는 방법을 소개를 하였는데요. 이때는 캔바나 패들렛 그리고 그림 자료 등 자유롭게 선택해서 학생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마지막으로 공유해 보았습니다. 탐구 주제 3에서는 유해물질을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KC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각 장소에서 물건을 사용하기 전 살펴보는 자세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탐구 단원 마무리에서는 아까 처음에 했던 활동지를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은 학생의 인식 변화가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해물질과 환경유해 인자가 같다는 걸 몰랐던 학생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유해물질이 우리의 코나 입, 피부로는 안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학생도 성면이나 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적어 놓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KC 인증 표지가 있는 물건은 무조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친구도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변화도 학생들이 생각 변화가 느껴졌는데요. 떠오르는 단어에서는 나프탈레이트, KC마크,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렇게 배우기 전보다 배운 후에 유해물질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질문에서는 우리 집안에도 유해물질 제품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자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이미지에서는 아까 전에는 추상적으로 그렸던 그림들이 집에 있는 새집 증후군이나 페인트에 있는 유해물질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으로 발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중심 아이디어 정리를 하였는데요. 생활 속 다양한 물건과 환경에 있는 유해물질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각 공간에서 물건을 사용할 때 경각심을 가지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운영 결과입니다. 수업 후에 학생들은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삶 속에서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후 교사 변화는 김세연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환경과 물건에서 이제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셨으며,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수업 후에 제가 준비물을 나눠주니까 준비물에서 바로 KC마크를 찾아서 선생님 이거 유해물질 없는 거예요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유해물질 교육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반화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환경과 건강 교재와 연계해서 국어과, 사회과, 과학과 등 다양한 타격과 연계를 통해 융합 확장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과 건강 교과서를 차시대로 운영도 할 수 있지만 단원이나 차시를 재구성해서 학생들 수준과 환경에 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우리 집 유해물질 지도만 만들어 보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우리 집이나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지도 유해물질 지도 만들기라든지 학교의 안전 학용품 체크 캠페인, KC마크 찾기 챌린지 등 생활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생활 속으로 전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